제가 11월부터 이제 밴드 공부방에 그 1월 말까지 투자의 공식 밴드, 네. 밴드가 어디입니까? 그 이델리 그 밴드죠. 밴드. 제 방송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제가 옵션 수익을 11월부터 1월 말까지 옵션 가격으로 6,000% 수익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금으로 치면 15,000%죠. 그러네요. 그래서 2월부터는 또 오늘까지 4,000%가 넘어가는 수익을 또 여러분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15일 날, 3월 15일 오후 1시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 있어요. 네, 건너편에, 맞은편에. 네, 건너편에 KG타워 지하 1층 이델리가 있는데 거기 하모니홀에서 오후 1시에 또 선물 옵션 강연회가 있으니까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공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시장의 급락 사태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주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오늘 녹화 시점인 3월 11일 현재 아침부터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그런 하락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에 비하면 또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비하면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이렇게 얼어붙고 위축되는 거는 뭐 피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조정이 과연 이제 이때 뭐 뉴욕 시장부터 먼저 본다고 그러면 이런 미국 시장의 조정이 과연 이제 시작점인 거냐 아니면 마무리 단계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요. 현재 시장의 조정에 빌미를 제공한 게 결국 트럼프의 이 오락가락 관세 정책이라는 걸 감안하면 당장 이 이슈가 이 악재가 쉽게 해소될 만한 또 없어질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당분간 뉴욕 시장의 약세는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긴급 점검 시간으로 1부, 2부에 걸쳐서 1부에서는 이번 시장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지금 다우와 나스닥 지수, 그다음에 국내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피 선물 이렇게 네 가지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이런 어떤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전략과 함께 이렇게 장이 당분간 계속해서 하락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저점 매수를 좀 충분히 한번 기다려볼 만한 그런 우량주들은 어떤 것도 있을지 우량주 또 10종목을 제가 별도로 뽑아서 2부에서 또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적절한 매수 시점을 살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태영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1.26% 현재 지금 네네. 1시 정도 됐거든요. 11일 1시 코스닥도 1%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이게 사실은 내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계속 맞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이제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좌절감과 함께 이거 투자를 할 수 있나 이런 걱정을 끼쳐드려서 그렇죠. 일종의 패닉셀을 자극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정말 평소에 사고 싶었지만 너무 좀 가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사고 있던 종목들을 살 수 있는 또 절호의 또 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오늘 전반적인 국내외 시장 전망과 분석 그 다음에 좋은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로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긴급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전문가님 뭐부터 좀 볼까요? 자 다우지수를 먼저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다우지수가 위에 있는 45,000포인트에서 지금 42,000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예. 자,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이데일리 신대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2월 4일 날. 네. 이 다우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이거 한번 조정이 나오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관련주들 그리고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보유를 하시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지수 관련주들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자, 이게 주태영의 주식사사함에서도 매주 토요일 11시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 2월 8일 날도 지금 다우지수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M자형 차트로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제 이야기처럼 그대로 지금 M자형 차트로 다우지수는 빠진 상황입니다. 네. 자, 이거를 먼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에서도 계속 조정 시에 이제 풋옵션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또 계속 창출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내려올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내려올 줄 알고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지금 찍은 상황입니다. 42,000포인트를 살짝 깨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자, 이제는 단기 반등 시그널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네. 하지만 단기 반등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거 헤드앤숄더, M자형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을 지금 만든 상황이에요. 네. 자, 보시다시피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위에 맥도날드 M자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 왼쪽을 보시면 과거에 저점에서 올라온 라인들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다우지수 헤드앤숄더 8라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기면서 오른쪽 어깨 라인을 그리고 M자형 머리를 만든 상황에서 이제 다시 또 오른쪽 어깨 라인을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네. 그림은 여전히 하방 차트라서 아직까지도 이제 단기 반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또 지수 관련주들 또 따라가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지선도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우지수가 지금 일단은 지지선을 찍고 단기 반등을 할 포인트긴 한데 네. 그 단기 반등이라는 걸 우리 일반 우리 이제 저희 투자공식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게 그럼 얼마까지 반등을 한다는 거냐? 그럼 지금 단기 반등이라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단기 반등을 노려서 뭐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냐? 아니면 아예 지금은 좀 쉬라는 얘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올 때 따라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 있고요. 이런 개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큰 지선 오는 종목들은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당분간은 좀 지수 관련주들은 좀 손을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단기 반등이 나와서 43,000포인트까지는 다시 반등이 보여요. 하지만 이 라인에서 오른쪽 어깨 상단을 그리고 빠질 경우에 어제 저점을 깨고 내려서 39,300포인트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도 제가 43,000포인트 위에 있는 저항선 찍었을 때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글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던 분들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또 등락은 계속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글쎄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롱 포지션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위에서 잡았을 경우에 그 지수 관련주들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목의 가장 중요한 거, 펀더멘탈 모멘텀 가장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매수 시점이죠. 이 매수 시점이 고점에 물린 상황에서 이 종목의 나중에 향후 성장성이 아무리 좋다는데 내 계좌가 30% 40% 박살이 나 있으면 그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 관련주들은 조금 손을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우 같은 경우 네. 단기 반등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43,000포인트까지는 보이는데요. 저 라인까지 올라와도 만약에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구나 하면서 따라 붙으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런 지수 관련주들, 현대차 같은 종목들 따라 붙으실 경우 다시 조정이 나올 때 이거는 물타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위에 올라오면 선물 매도 포지션이나 풋옵션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예. 근데 선물 옵션이나 풋옵션, 콜옵션 좋은데 네. 선물은 또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니요. 이게 주식 나는 단타를 진짜 잘한다. 그러신 분들은 주식 하락장에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렇죠. 예,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틱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하방 포지션을 잡을 수 있거든요. 선물 매도 포지션. 한 틱에 12,500원이에요. 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선물 단타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는 추세를 잘 먹어. 이런 라인 어디까지 빠질 줄 알고 어디까지 상승할 줄 알아. 그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은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 저 밑에서 오늘 337콜을 또 매수를 드렸거든요. 네네네. 자, 그 75,000원 매수 드렸는데 2.0, 그러니까 20만원에 청산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있으면 청산이 되겠네요.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락장에서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낸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인버스도 하시고 뭐 곱버스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인버스나 인버스도 인버스입니다. 사실 곱버스 같은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들은 또 이게 또 장이 또 혹시라도 네. 반등을 하게 되면 또 뭐 수익률이 또 확 또 밀려날 수 있는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옵션 또 네. 선물 옵션 요게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11월부터 이제 밴드 공부방에
그 1월 말까지 투자의 공식 밴드 네. 밴드가 어디입니까? 그 이델리 그 밴드죠. 밴드. 제 방송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제가 옵션 수익을 11월부터 1월 말까지 옵션 가격으로 6,000% 수익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금으로 치면 15,000%죠. 그러네요. 그래서 2월부터는 또 오늘까지 4,000%가 넘어가는 수익을 또 여러분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15일 날 3월 15일 오후 1시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 있어요. 네, 건너편에, 맞은편에. 네, 건너편에 KG타워 지하 1층 이델리가 있는데 거기 하모니홀에서 오후 1시에 또 선물 옵션 강연회가 있으니까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무료죠? 네, 무료입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 오셔서 그냥 말씀 들어보시고 네. 이게 사실 이렇게 하락장 당분간 지속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이게 현물에서 어렵게 난이도 높은 현물 시장에서 이렇게 어렵게 투자하시느니 차라리 선물 옵션 쪽에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시는 방법도 왜 제가 안정적으로 이쪽에 수익을 낼 수 있냐라는 거는 이제 주전문가께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그렇죠. 잘 짚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미 작년 11월부터만 해도 굉장히 높은 그런 수익률을 뭐 사실은 현물 투자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익률이죠. 그걸 냈다라는 걸 감안하시면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지켜보실 필요도 있다. 이 선물 옵션이 또 맞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맞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선물 옵션도 같이 이런 이번 하락장에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시작해보시는 것도 수익을 좀 훨씬 많이 내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다우는 정리를 하면 단기 반등 신호는 나와서 43,000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단기고 결국은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조정장을 생각한다면요. 그 다우지수 저점을 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요. 어디까지 지금 보여요? 다우지수요. 이거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헤드앤숄더라는 게 여러분들 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피해야 되는 그런 차트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헤드앤숄더 차트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래에서 올라왔어요. 아래에서 팔 라인을 만들고 오른쪽 어깨 라인을 진행한 후에 지금 머리 라인을 여기서 단기 M자를 그리고 올라왔어요. 네. 자, 여기에서 지금 빠지면서 M자형 차트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우측으로 길고 빠질 경우에 최소한 여기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 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지선이 39,300포인트예요. 그래서 아직도 고점에서 떨어진 것만큼 더 떨어져야 밑에 있는 그 바닥이 나올 그럴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점이 39,300까지 현재 보인다. 예, 열려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까지 보면 되겠구나. 이번엔 나스닥을 좀 가보죠. 네. 자, 이 나스닥 차트도 마찬가지 M자형 헤드앤숄더 그 M자형 차트를 제가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걸 제가 신대가 방송 지금 이데일리 화요일날 11시에 저녁 11시에 방송되는 그 신대가 방송에서도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우지수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지금 M자형 차트를 만들면서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항선 찍었을 때도 여기 저항선 찍었을 때도 이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 라인에서 지금 M자형 차트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쭉 내려왔는데 단기 반등 라인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나와도 다시 한번 재차 떨어질 차트라서 이거 나스닥 지수도 조심하셔야겠고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 16,700까지 16,720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 라인까지 한번 빠지고 나서야 반등이 한번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720이면 지금 나스닥 상황을 한번 보죠. 네, 17,400. 17,000 네, 70 정도 됩니다. 17,400이니까 여기서 지금 약 한 700포인트 이상, 그쵸? 네. 17,400에 16,700이니까 대략 한 700포인트 정도. 700포인트면 한 4, 5% 이상 더 네, 더 빠져야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면 사실은 그 정도 선에서 뭐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10% 조금 넘게 떨어서 이미 이제 기술적 조정 들어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략 앞으로 한 5, 6%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대략 한 20% 조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뭐 굉장히 큰 조정 이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40% 정도 이상 떨어져야 일단 위기 때 그렇게 되죠. 그래야지 정말 소위 말하는 폭락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로서 봤을 때는 지금 주전무가 말씀하신 16,700선대까지만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안정이 되준다 그러면
20% 안쪽에 비교적 건강한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힘을 비축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 이게 4%밖에 안 떨어졌지만 이게 나스닥 우리나라 4% 떨어진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코스피 시장이. 네. 그래서 나스닥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매도 포지션 잡으셨던 분들 큰 수익이 나왔던 그 어제. 그러겠죠. 네, 어제 그 하루에 그 나스닥 지수고요. 밑에서 이제 그 반등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한다면 16,700포인트 저쪽 라인에서 한번 그 상방 포지션 나스닥 선물을 한번 매수 포지션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나스닥이 다우나 S&P 500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점을 좀 더 빨리 잡을 네. 수도 있겠다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뉴욕 시장은 좀 이런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다우는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결국은 현재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39,000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대략 한 4,0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10% 채 안 되겠죠. 한 7, 8% 정도 여기는 더 열려 있는 거고, 이미 더 많이 빠져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4, 5% 정도 더 하락할 여지가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시장도 좀 긴급 점검을 좀 해보죠. 자, 코스피 현재 1% 좀 하락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2,500선 대 중반이긴 한데, 지난번에 이제 주전문가께서는 2,400선 살짝 깨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여전히 그 전망은 유효한 거죠? 네, 유효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 코스피 차트를 한번 가져나서 투자의 공식에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그 라인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그 매니저가 요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저점 구간 같은 경우에 요 라인들도 제가 밴드 공부방이나 저희 회원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밑에서 콜옵션을 또 매수를 드렸단 말이에요. 콜옵션 337콜을 75,000원 매수를 드리고 나서 제가 2.0부서부터 청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2.0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산 들어갔겠네요. 네, 청산 지금 슬슬 시작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네. 뭐 340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찍을 때 전량 청산하시라 했으니까 두 포지션 다 수익인 상황이고요. 자, 밑에 오늘자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을 보셔야 돼요. 이 지선 라인을 찍었을 때도 제가 밴드 공부방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밴드 계속 참여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저희 투자의 공식을 보시는 분들 이런 추세 지선들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왔던 게 보이실 거예요. 요 라인을 오늘도 찍고 이렇게 지금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장대 양봉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더 진행을 한다면 밑에 있는 2,400포인트가 깨질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래서 요 헤드앤숄더는 우리가 좀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지수 관련주들은 저 밑에 있는 지선을 기다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 밑에 2,400선 정도로 보면 됩니까? 2,392포인트고요. 저 2,392포인트를 나중에 한번 찍어야 그때 라인을 찍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라인들 지지선을 우리를 같이 잡아서 이런 지수 관련주들은 밑에서 이제 쓸어 담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그런데 사실은 과거 금융위기 때라든지 위기 때, 뭐 팬데믹 때 이런 때 이제 장이 갑자기 뭐 크게 정말 폭락이죠. 이렇게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사실 그때 저점 매수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라는 분들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의 공통점은 사실은 더 떨어지는 거라는 거에 대한 이 불안감을 굉장히 크게 부여잡고 그래도 결국은 바닥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떨어진 것보다는 덜 떨어질 거라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희망이죠. 막연한 희망을 갖고 그때 저점 매수를 했을 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폭락을 하거나 급락을 했을 때 바닥이 어느 정도인지라는 걸 우리가 미리 좀 알 수 있다면 그때까지 이제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주고 있는 이 추세선 전략의 가장 핵심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살짝 반등하거나 또는 지금 뭐 2,500선대 중반 정도 유지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 결국은 지금 헤드앤숄더 어깨 오른쪽 어깨 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팔 라인을 만들면서 우리도 코스피 2,400선을 살짝 깰 수도 있다. 근데 2,400선을 살짝 깨거나 그 즈음에 왔을 때가 이제 그렇죠. 소위 매수 말하는 찬스죠. 지수 대형주들을 네. 매수할 아주 큰 찬스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권에서 마지막으로 코스피 200도 한번 보죠. 왜냐하면 네. 코스피 200이 주로 이제 선물로 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코스피 200에 또 시가총액이 있는 그 대형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분위기가 전체 우리 시장의 분위기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200도 한번 보죠. 저희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데일리 생방송, 수요일 날 10시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 날 생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그 라인을 오늘 찍었습니다. 자, 이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하단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볼게요. 자, 이, 추세선 아래에서는 저항선을 삼았어요. 근데 뚫고 올라가서는 지지선을 삼았죠. 계속 지지선을 삼다가 또 갭으로 올라가서 또 지지선 삼는 이런 모습도 보였을 겁니다. 요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하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 라인 찍을 때 저는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라인을 딱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자, 요런 거를 이제 보시면서 그 매수점을 어떻게 잡는지도 여러분들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337 콜옵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75,000원 매수 드려서 지금 21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자, 이거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곱하기 2.5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 1.0, 10만원에 매수해서 2.0 청산을 하게 된다면 20만 청산하면 10만원에 시세 차이 생기죠. 옵션 가격 기준에. 하지만 수익은 옵션은 한 틱당 2,500원씩 움직이기 때문에 곱하기 2.5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 수익은 250% 수익이다. 자, 그거를 지금 저희 그 밴드 공방분들 크게 수익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청산은 지금 계속 시작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어깨 하단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서 위에는 이 상단 구간까지 올라가게 되면 또 한 번에 또 그 매도 찬스가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 포지션, 풋옵션 찬스예요. 이 라인들을 헤드앤숄더를 이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밑에서 쭉 올라온다고 했을 때 옆으로 기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올라간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려온 상황에서 옆으로 길 때는 여기서는 종목들 내려온다.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서 계속 물 타다가 손절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대응 자리, 이 어깨 상단 자리와 어깨 하단 자리가 있어요. 어깨 하단 자리에서는 찍고 나서 다시 어깨 상단을 찍으러 만들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찍은 이 저점 라인, 이런 어깨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옵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수익을 드리고 있고, 실제 이 포지션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은 한 4,500%가 넘어가는 수익을 2월 초부터 지금 오늘까지 지금 드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선물 옵션은 뭐 여러분들 대부분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거금도 좀 있어야 되고, 네네. 심지어 선물 옵션 계좌를 틀려면은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몇 가지 좀 까다로운 게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성향이, 그러니까 너무 작은 어떤 변동성에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는 분들과 사실은 선물 옵션을 하시면은 심장마비 걸리시죠. 너무 멘탈이 힘들고요. 조금 내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금 경험도 좀 있고, 이런 현물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생각을 한다.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계좌도 트고 또 교육도 받고 한번 저희와 함께 선물 옵션을 제대로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약세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선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일부로 뉴욕 증시 폭락 저점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긴급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공이 양시장 모두 지금 살짝 반등을 하더라도 이게 대부분 헤드앤숄더 오른쪽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더라도 단기 반등이고 결국은 앞으로 좀 더 조정이 있을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작게는 4, 5%, 많게는 7, 8% 이상
조정이 더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 지수 대형주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조금 불안한 종목들은 지금은 투자 좀 삼가시고 일단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이제 저점을 찍을 상황이 되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 좀 대략 한 2,400선 네네. 조금 이제 그 전후가 될 텐데 그때까지만 기다리셨다가 지수 관련 대형주들 중심으로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또 못 샀거나 또는 좀 이제 가격 세서 못 샀던 분들 같은 경우 사신다 그러면은 이번에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네, 오고 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지 그 종목들 또 10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